행정안전부 장관 윤우중의 실책 심층 분석. 게요. 윤우중 제5대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5년 7월 25일 취임한 이후 국가정보자원, 화재 대응, 정책 추진 역량, 그리고 과거 이력 등을 둘러싼 여러 실책이 진보 매체와 시민사회로부터 비판받고 있다. 특히 국가정보자원 관리원 화재 사태에 대한 대응 부실과 과거 성소수자 혐오 발언, 서울대 민간인 감금 폭행 사건 연루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주요 실책 분석. 1. 국가정보자원 화재 대응 참사.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 관리원 화재는 전국 행정 시스템 마비를 초래한 대형 재난이었다. 진보 매체들은 이를 윤우중 장관 체제 초기의 총체적 무능으로 평가했으나 근본적 원인은 윤 장관 취임 이전인 윤석열 정부 시기부터 누적된 재난 대비 시스템 부재와 예산 부족에 있었다. 당시 행안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예산을 차단해 관세청, 경찰청 등 국가 핵심 기관들이 적절한 예산 확보를 못했고 민간 기업에는 엄격한 데이터 관리를 요구하면서 정작 국가 시스템은 부실한 기본 인프라를 갖춘 이중잣대 상황이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2. 재난 대비 시스템 부재의 책임. 화재로 드러난 이중화 시스템 자체 부재는 정부, 전산망과 대국민 행정 서비스의 연속성을 담보할 근본적 결함이었다. 2022년 카카오 먹통 사태, 2023년 국가 행정망 장애 등 유사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이중화 구축은 미완 상태였다. 이중화가 완료되지 않아 대전 본원과 공주센터 간 재해복구 체계 구축이 늦어진 점은 윤석열 정부 당시 예산 삭감과 정책 부재에서 기인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즉각 대응 가능한 이중운영 체계 부재 문제를 이 문제점으로 지적했으며 이는 사실상 전임 정부 책임이 크다. 그럼에도 윤우중 장관 취임 후 화재가 발생하자 위기관리, 복구 예산 확보, 시스템 점검 등 대응에서 미숙함이 드러나면서 장관 개인의 관리 역량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됐다. 3. 위기관리 리더십 부족. 윤우중 장관은 화재 발생 후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으나 사과는 뒤늦었고 본격 대응에 4일 넘게 시간 지체가 발생했다. 진보 매체들은 이를 위기관리 능력의 한계로 봤으며 취임 100일도 안 된 상태에서 벌어진 대형 사고는 준비 부족의 증거라는 비판을 내놨다. 국회 현안 질의에서 피곤해 보이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장관으로서의 자세와 업무, 숙련도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이어졌다. 4. 성소수자 혐오 발언 논란. 2020년 윤우중 장관의 성소수자 등 소모적 논쟁을 일으킬 정당과의 연합은 어렵다는 발언은 1차적으로 비례연합정당 추진 과정에서 전략적 정무적 판단임이 분명하다. 당시 상황은 선거를 앞두고 진보 진영 내에서 비례대표 후보의 성소수자 논란이 집중될 경우 전체 연합 효과와 메시지의 분산을 우려해 선거 지형에 영향을 미칠 논쟁적 이슈는 지양하겠다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이 발언은 대의정당 정치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판단이나 일부 진보 시민사회와 특정 정당은 이를 명백한 성소수자 혐오 발언이라고 단정했다.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이나 녹색당 등은 강도 높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정작 당내와 진보 정치 전체에서 모든 전략적 판단을 곧바로 혐오로 등치하는 것 자체가 과도하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특정 사회 집단의 존재 자체의 부정이나 차별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선거 전략 연정 교섭 과정에서 정책 집단 간 합리적 불협화음이나 논쟁 소지가 되는 사안을 잠정 유보한다는 의견마저 혐오로 치환하는 것은 정파적 과몰입에 가깝다. 실제로 윤우중 장관은 과거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인권법 공동 발의 등 성소수자 인권 강화 입장을 견지해온 만큼 본 발언을 혐오로 단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있다는 지적 역시 만만치 않다. 5. 서울대 민간인 감금 폭행 사건 연루. 1984년 발생한 서울대 민간인 감금 폭행 사건에 윤 장관이 직접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판결문을 통해 확인되면서 큰 논란이 됐다. 윤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학생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관련 학생들을 자제시키고 상황을 수습하고자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이 확보한 당시 최종심 판결문에는 피고인 D윤우중으로 추정는 C, B 등과 함께 H 피해자를 감금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피고인 D 및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임시 사무실로 끌고 간 다음 정보기관원임을 자백하라고 강요하면서 눈을 천으로 가리고 옷을 벗긴 후 교련복으로 갈아입히고 손을 뒤로 묶은 채 꿇어앉혀 강목으로 허리, 하퇴부, 흉부 등을 수에 구타했다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윤 장관의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으로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6. 정치적 일관성 부족. 윤우중 장관은 과거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여왔다. 2012년에는 성소수자 단체의 정책 질의서에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답변했고 2016년에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도 고문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하지만 2020년에는 성소수자 문제를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이라고 표현하면서 정치적 편의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진보 가치에 대한 신념의 부족을 드러내는 사례로 해석됐다. 7. 당내 갈등 조율 실패. 윤우중 장관은 2022년 대선 패배 후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당내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김두관 의원은 윤우중 비대위원장 사퇴가 없다면 소용없다고 비판했고 이수진 의원도 대선 패배 책임자 중 한 명인 윤우중 원내대표에게 비대위를 맡겨선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보좌진협의회까지 과연 제대로 쇄신을 이끌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당내 통합 리더십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러한 갈등 조율 실패는 현재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정책 추진력에도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8. 개인 자질 관련 논란. 윤우중 장관은 과거 음주운전, 종합소득세 납부 지연 등의 개인적 문제도 지적받았다. 인사청문회에서 젊은 시절 잘못이지만 국민께 사과한다고 해명했지만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질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요소들이다. 또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과거 윤 장관을 무능한 아이라고 비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 내부에서도 그의 역량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는 점이 드러났다. 정책적 영향과 한계, 시스템 구조적 한계와 대응상의 교훈. 국가정보자원 관리원 화제를 통해 드러난 문제는 국가 안전관리 체계의 붕괴라기보다는 랜드마크적 사고를 계기로 확인된 구조적 한계와 시스템적 미비, 그리고 전임 정부에서 누적된 정책 실패의 결과이다. 이번 사태의 직접적 원인은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UPS 리튬이온 배터리의 노후관리 소홀, 데이터센터 구조적 이중화 미흡, 정부 차원의 장기적 예산 삭감 및 관련 투자 부족 등 복합적인 시스템 결함에 있었다. 특히 2022년에서 2024년 사이 공공기관 전산 백업과 이중화 체계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주요 데이터센터의 위험 분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은 구조적 취약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윤우중 장관은 사고 발생 이후 위기관리 복구 과정, 예산 확보 등 현장 대응의 부족과 미숙함에서 제한적 책임을 진다. 그러나 체계적 예산 축소와 인프라 취약은 전적으로 전임 정부의 정책 누적 결과다. 현 정부는 효율적 사고 대응 및 중장기 정책 보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진보가치 실현 후퇴. 성소수자 혐오 발언과 과거사에 대한 불성실한 해명은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진보가치 실현에 심각한 타격을 가했다. 시민사회는 촛불정신을 외치더니 촛불정신이 무엇인지 이미 까맣게 잊어버린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정부 신뢰도 하락. 국정자원 화재 대응 부실과 연이은 논란들로 인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윤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 되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